탑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단한 작품이었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미덕을 갖춘 작품이고 단순한 플롯으로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할리우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금치를 하는 건 곤란하겠지만요. 성공의 과정과 결과물이 모두 할리우드답고 미국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탑건에서 미국 그 자체를 읽으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분석들이더군요.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톰 크루즈라는 역대 최고의 무비 스타를 세상에 알린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탑건 하면 톰 크루즈고 톰 크루즈의 젊은 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탑건입니다. 이 시절 톰 아저씨의 얼굴은 그야말로 자비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남자 배우 여자 배우 할 것 없이 다 박살을 내고 다니는, 아니 말이 좀 심했군요. 그냥 다 얼굴로 패고 다니는 수준의.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아주 그냥 세상 혼자 살아. 거기에 그냥 얼굴이 미소년처럼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연기도 잘해요. 말 안 듣는 반항아 역할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영화 제작진은 남자들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렇게 잘생긴 톰 크루즈에게 최고 실력의 파일럿이라는 설정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군복을 입은 모습은 왜 또 그렇게 멋있는지, 거기에 바이크를 모는 장면은 정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와, 정말 이 장면은 예술 그 자체죠. 옆에서는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톰 크루즈가 바이크를 몰고 달리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이 장면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소년들의 마음에 가와사키 바이크와 가죽 자켓을 남자의 상징으로 박히게 만든 문제의 장면입니다. 솔직히 오토바이 하면 비트의 정우성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우성이 형에겐 미안하지만 톰 아저씨는 그냥 넘사벽이죠. 군인, 유니폼, 전투기 파일럿, 꽃미남, 천재, 바이크, 가죽 자켓, 선글라스, 이걸 풀 장착한 뽀송뽀송한 톰 크루즈? 아니 이 정도면 당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놓고 심장을 때리는 인물을 영화에 등장시켜도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절대적인 멋짐 때문에 톰 크루즈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탑건은 성공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공군입니다. 톰 크루즈는 해군 항공전단 소속인데 다들 파일럿이니까 공군인가 보다 하고 공군에 입대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탑건 속 미국을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세계 최강의 공군은 물론 미공군입니다. 근데 세계 2위의 공군은 미 해군이라더군요. 그래서 해군 항공전단인 톰 크루즈는 공군처럼 보이기도 해요. 해군 군복을 입고 나와도 말이죠. 해군이든 공군이든 뭐가 문제입니까? 톰 크루즈인데. 최고의 파일럿들을 모아서 공중 접근전을 교육하는 탑건 교육에 참여한 톰 크루즈가 훈련을 돕기 위해 초빙된 전문가 여성인 찰리와 사랑에 빠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구스가 사망하고 이후 갑작스레 벌어진 실전에 투입돼 아이스맨과 함께 활약해 미국의 영웅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체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뛰어난 촬영과 액션, 톰 크루즈, 그리고 아름다운 OST와 단순하지만 확실한 플롯이 인기의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전투기를 타거나 오토바이만 타도 항상 탑건을 떠올릴 정도로 이 영화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을 보러 갈 때는 이미 실망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36년 만에 나온 후속작, 그만큼 나이 먹은 톰 아저씨, 아마 전작 추억팔이나 하다가 끝나겠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탑건 매버릭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거의 마법 수준입니다. 탑건을 능가해버렸어요. 후속작 징크스 같은 건 탑건 매버릭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이 영화 탑건 매버릭을 리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탑건 매버릭은 전작의 위대한 오프닝을 그대로 계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탑건을 본 사람들이라면 울컥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출격하는 비행기들, 갑판 요원들의 손동작,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전히 매버릭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매버릭은 초음속 전투기 실험에 나서서 스스로 마하 10을 넘어서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상부의 명령을 무시했지만 여전히 유인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하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시 만난 피트 미첼 데미, 아니 이제는 대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매버릭은 많이 늙었습니다. 톰 크루즈니까 여전히 잘생긴 거지 이제는 예편할 나이가 되었죠. 그의 동료들은 전부 별을 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전작의 발킬머, 아이스맨은 지금 별 4개를 달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면 세상에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톰 크루즈는 대령입니다. 흔히 장군 포기한 대령이라는 말을 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매버릭은 단지 전투기 몰고 싶어서 일부러 진급을 포기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말썽꾸러기죠. 해군의 영웅이고 마음만 먹으면 사령관이든 상원의원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작중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잠깐만, 해군의 영웅인데 진급을 거부한다. 계급은 다르지만 이 영감님이 생각나는데. 케인 소장이 작중 이야기하는 대사는 마치 지금의 탐 크루즈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무인기의 시대이므로 당신과 같은 파일럿은 필요 없다는 말은 이 시대의 마지막 무비스타라 불리는 톰 크루즈를 겨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화계에는 톰 크루즈처럼 혼자 힘으로 영화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슈퍼스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하지만 아직은 자네가 필요하다는 말은 톰 크루즈의 시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매버릭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았듯 톰 크루즈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슈퍼스타로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할 테니까요. 전작처럼 탑건 교육을 위해 마하마로 향하는 매버릭, 여기에서도 향수는 나옵니다. 네, 탑건에서도 교육받으러 갈 때 가와사키를 탔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얼굴은 좀 처지긴 했어도 선글라스를 타고 달리는 그 모습은 36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교육에 참가하는 매버릭의 이야기는 전작 탑건의 반복입니다. 오마주, 반복, 답습.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탑건 매버릭은 불평하려는 제 입을 때려서 닫기라도 하듯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절묘한 배치와 뻔한데도 재미있는 이 괴이한 진행에 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버릭은 마하마의 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페니 벤저민입니다. 찰리가 나올 줄 알았지만 의외의 인물이더군요. 다시 탑건 1편을 보면 with a history of high-speed passes over 5 air-controlled towers and 1 admiral's daughter.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화 초반에 매버릭이 혼나는 장면에서 그간 매버릭이 친 사고들을 나열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령관의 딸을 전투기에 태우고 날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이름이 페니 벤저민이었는데 영화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페니와 매버릭의 만남과 대화, 1편을 사랑했던 진짜 팬들만 혹시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일단 펍에서 만나서 작업을 건다는 것 자체가 찰리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론 페니가 골든벨을 울리는 건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매버릭을 골탕 먹이는 건 좋은데 페니는 골든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펍이 나올 때마다 골든벨을 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매버릭이 행맨을 비롯한 파일럿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탑건 훈련 교관으로 매버릭이 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매버릭이 훈련생들 사이로 걸어 나올 때 그의 종아리부터 카메라가 따라가는 그 장면은 탑건 1편에서 찰리가 첫 등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거기에 행맨이 고개를 피하는 장면 역시 1편에서 매버릭이 찰리에게 들킬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시선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행맨 역시 잘생긴 친구이지만 20대 시절의 톰 아저씨의 이 사기적인 얼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뿐일까요? 거기에 이들의 구도 자체도 매버릭과 그런 매버릭을 견제하던 얄미운 아이스맨, 그리고 매버릭과 깊은 관계를 맺는 교관 찰리의 구도와 완전히 같습니다. 루스터와 루스터를 견제하는 행맨, 그리고 루스터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교관 매버릭이죠. 1편 그대로 1편의 이야기를 반복하던 영화는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작전이죠. 이번에도 적은 테러 지원국입니다.
소련이나 러시아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최고의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매버릭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요. 사관학교에서 차석을 했다면서 겸양을 떠는 해군의 영웅 매버릭이 입안한 작전은 단순 무식합니다. F-18로 모든 대공포를 다 무시하고 달려가서 폭격을 성공시킨 후에 알아서 잘 빠져나오자는 거죠. 상대에게 적발되는 순간 적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성공 시간을 2분 30초로 한정한 매버릭은 훈련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4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곡을 돌파할 수 있는 조종 능력, 다른 하나는 계곡을 넘자마자 부딪히지 않게 급상승하는 능력, 이후 급강하 폭격 시 조준 능력, 마지막으로 폭격을 성공시킨 후에 다시 상승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앞에 말한 급상승 시에는 조종사의 몸에 가해지는 중력이 너무 높아져서 의식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훈련 도중에 의식을 잃은 훈련병이 나오기도 하죠. 이후의 전개는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매버릭은 페니와 사랑을 합니다. 이것도 찰리 때와 비슷한 전개입니다. 다만 찰리 때는 집에 찾아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왔는데 페니와는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페니의 딸이 오는 소리에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걸리는 장면도 소소한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대사, 그런 표정으로 웃지 마 라는 대사입니다. 그런 표정 하지 마라, 그렇게 웃지 마라, 그런 얼굴을 하지 마라. 정확한 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이야기였죠. 영화는 자꾸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함은 영화의 플롯을 넘어서서 존재합니다. 즉 시리즈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불안이 이 영화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단지 한 편의 탑건 매버릭으로 읽힐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불안의 정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매버릭이 이 영화에서 희생을 하고 불멸의 전설로 남는 것은 아닐까? 톰 크루즈의 마지막 탑건이자 매버릭의 퇴장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영화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관객들만이 느낀다는 점에서 시리즈물만의 독특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홀로 타노스에 맞서 싸우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토니 스타크를 보는 느낌입니다. 관객들에게 설마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어쩌면 토니가 여기에서 퇴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시리즈의 끝을 예감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불안이었죠. 영화 탑건 매버릭은 관객들을 거의 예언자로 만드는 수준의 단순한 플롯을 자랑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2시간짜리 CF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전작이랑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구스의 일 때문에 매버릭은 루스터의 사관학교 진학을 막았던 전력이 있고 덕분에 루스터와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갈등이 제대로 된 긴장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전작의 아이스맨 위치라 할 수 있는 행맨은 오히려 약점도 많이 노출하면서 마찬가지로 그게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고를 향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행맨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루스터는 약점이 많죠. 그리고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와 이후 매버릭이 상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출격하는 장면은 말 그대로 관객을 예언가로 만드는 장면이었죠. 특히 매버릭이 혼자 F-18 전투기를 몰고 훈련에 임하는 장면에서는 객석 군데군데에서 매버릭 혼자서 이 임무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겠군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군요. 마치 어린이용 만화를 보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어린이용 만화에는 언제나 약속된 전개가 있죠. 뽀빠이에서는 뽀빠이가 시금치 캔을 먹는 순간부터 약속된 전개가 이루어지고 엉덩이 탐정에서는 엉덩이 탐정이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약속된 전개가 나오듯이 탑건 매버릭도 그냥 약속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관객은 여기에서 지루하거나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안정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약속된 장면이지만 그 장면의 완성도 자체가 높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장면인 거죠. 매버릭은 2분 15초 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결국 영화는 또다시 약속된 진행, 매버릭에게 그렇게 잘하면 네가 팀의 리더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긴 교관으로만 두기에는 그 실력이 아깝죠. 마침 매버릭은 언제든 실전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참, 제가 스토리에서 아이스맨 카잔스키를 말하는 걸 잊었네요. 카잔스키의 존재는 매버릭의 과거와 매버릭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매버릭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이스맨처럼 사령관이 되었을 거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아이스맨의 죽음으로 인해
전작에서 구스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 장면을 재현하면서 매버릭과 그 동료들의 시대가 뒤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우인 발 킬머가 진짜로 후두암에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걸 영화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발 킬머라는 배우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화 탑건 시리즈에서라면 아이스맨은 분명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매버릭은 리더가 되어서 행맨 대신 루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작전은 시작되죠. 그리고 탑건 매버릭은 바로 이 마지막 작전에서 전설이 됩니다. 전작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한 할리우드 상업영화, 할리우드의 이상적인 블록버스터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전투기 장면은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그동안 훈련 장면에서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실제 적의 대공포가 설치된 곳을 저공비행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에서부터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해서 폭격을 하기까지 루스터가 패닉에 빠지는 장면과 제대로 조준을 하지 못하는 위기가 생겨나고 영화는 관객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몰아치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적기와 교전을 벌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는 내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 정도의 연출이 가능한가? 하고요. 아무리 게임이 많이 나오고 박진감 넘치는 연출을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탑건 매버릭만큼의 충격을 주는 연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버릭이 훈련 때 보여준, 그러니까 처음 미그기와 전투할 때 전투기 위에 거꾸로 비행하는 모습을 재현했던 것이 1편에 대한 오마주라면 후반부 전투기 교전 장면은 그야말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탑건이라는 걸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매버릭이 루스터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장면에서는 잠시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전투기 교전에서 완벽에 가까운 위용을 보여준 매버릭조차 당할 정도로 적기의 위력이 강력했고 마침내 매버릭이 영웅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버릭은 생존했지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행맨이 1편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 적을 무찌르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루스터와 둘만 남은 매버릭이 상대편의 전투기 경납고에서 F-14을 꺼내는 장면은 솔직히 이게 말이 돼? 라고 버럭거리고 싶었지만 저는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멋졌던 전투기고 이제 시대가 36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예전 감성을 그대로 갖춘 채 위용을 보이더군요. 물론 성능으로는 5세대 신형 전투기 앞에서는 처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전투기는 탑건의 전설을 시작한 전투기고 톰 크루즈라는 역대 최고의 무비스타를 탄생시킨 전투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데리러 온 것처럼 반가웠어요. 원피스 식으로 말하자면 고잉 메리오가 혼자 바다를 달려서 동료들을 구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원피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매버릭이 F-14이라는 구형 전투기를 몰고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세우는 장면도 저는 좋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도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웅 이야기거든요. 루스터와의 호흡도 매버릭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것도 위기에 빠진 매버릭과 루스터를 그렇게 얄밉게 굴던 행맨이 구하러 오는 것도 완벽했습니다. 이 영화의 단점은 뻔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뻔하다는 것. 그리고 행맨은 영화 시작이랑 끝이랑 인상이 아예 다릅니다. 캐릭터 하나는 잘 나왔어요. 영화 후반부에는 너무 멋져서 차라리 이 나이스 가이가 루스터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건 3가 나오면 매버릭 파트너로 행맨이 되길 바랄 정도로요. 행복한 엔딩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었던 탑건 매버릭입니다. 물론 쉽게 소모되고 잊히고 마는 캐릭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탑건 매버릭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끝내주게 재미있고 할리우드 상업 영화는 그냥 재미있으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프로파간다 관련 비판도 받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면 완벽한 엔딩 아닌가요? 문제는 이 영화에 주어야 할 평점입니다. 저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평점을 부여할 때는 장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기준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면 그 블록버스터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오락을 제공하느냐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탑건 매버릭은 완벽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어떤 오락 영화도 탑건 매버릭처럼 많은 요소를 갖추지는 못했을 겁니다. 전작에 대한 오마주도 깔끔한 줄거리도 영화 후반의 압도적인 전투 장면도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탑건 매버릭이 할리우드 영화의 이상적인 면을 보여준 매끈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완성도의 오락 영화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인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